시작합시다. 132쪽. 내 책은 그런데 니네는 어딘지 모르겠어. 네, 그거 피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할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광합성이야. 광합성. 뭐라고요? 광합성. 근데 광합성에 대해서 우리 너무 익숙해.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들었죠? 광합성. 들었죠? 아, 오늘 광합성 했어요? 익숙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울 거는 호흡을 먼저 할 거예요. 책의 순서하고는 좀 달라요. 뭐라고 한다고? 호흡. 마지막 세 번째로 할 게 뭐냐? 증산작용이야. 뭐라고요? 증산작용.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세 개 다 나오고요. 오케이? 얘네들 묶어갖고 잘 나옵니다. 비교되니까. 그럼 왜 비교가 되느냐? 한번 보자. 자, 강합성은 어디서 하느냐? 엽록체라는 곳에서 해요. 어디서 한다고? 엽록체. 호흡은 어디서 하느냐?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해요. 어디서 한다고요? 미토콘드리아. 다시 발음해보세요. 미토콘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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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 있어. 무슨 세포에?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호흡은 다 해 그냥 이거야. 됐나요? 여러분도 호흡해야 안 해요? 숨 쉬는 호흡 말고. 여러분들도 몸속에 세포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세포들이 하는 거를 우리는 이 호흡으로 얘기할 거야. 이것도 세포들이 하는 그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입에서 해요. 입에서. 어디서 한다고? 그러니까 요거 좀 구분해 주세요. 광합성 어디서 한다고? 엽록체. 아, 호흡 어디서 한다고? 미토콘드리아.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는 말은 안 나와. 모르나? 아, 모든 세포에서 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을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 뿌리, 줄기, 잎. 다 한다. 근데 광합성은 어디서만 한다고? 입에서만 한다고. 입에서만. 이해 가셨어?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고. 증산작용도 어디서 하냐면 입에서 해요. 입. 어디서 한다고? 입. 입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입에서 기공이라는 게 있어. 기공. 뭐라고? 기체가 드나드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기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공이 어디에 둘러싸여 있냐면 공변세포라는 애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입 봐봐. 닫혀 있죠? 열려 있죠? 그거야. 아, 요 공간. 요 공간을 기공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공변세포가 선생님 입술 위에 거랑 아래 거 이거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뭐 식물이 막 이렇게 입 벌리고 닫히고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건 이제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게 될 거고, 그게 헥스 포인트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뭐 증상작용 잘 일어나는 조건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와. 뭐 증상작용의 역할 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런 것들은 포인트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나올 누구 먼저 가자? 광합성 먼저 가자. 광합성. 광합성. 광합성이다. 뭘 이용한다는 얘기야? 빛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합성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야. 자, 뭘 이용한다고요?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을 합성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느냐? CO2 여러분들 알죠? CO2 뭐예요? 이산화탄소. CO2 뭐라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2O 뭐예요? 물. 뭐라고? 물. CO2 뭐라고? 이산화탄소. H2O 뭐라고? 물. 요런 애들을 이용을 해서 무슨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어디에서?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어디에 있다고? 입에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느냐?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낸다고?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결과 산소지체가 이렇게 나와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세요. 광합성은 뭐 필요해? 이산화탄소. 뭐 나와? 산소. 이렇게 기억하라고. 오케이. 자, 광합성 하려면 뭐 필요해? 무슨 기체 필요해? 이산화탄소. 물은 어디서 흡수해? 요 물은 뿌리에서 흡수한 거야. 어디에서 흡수한 거라고? 뿌리에서 흡수해갖고 올라온 거니까 얘는 뭐 따로 이렇게 들어온 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지. 됐나요? 광합성 하려면 무슨 기체 필요해? 이산화탄소. 뭐 튀어나가? 산소 기체 나가. 요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자고. 됐나요? 단 조건은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빛이 있어야 되니까 빛이 있어야 되니까 언제만 낮에만 광합성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가끔씩 이런 게 나와. 이렇게 CO2나 H2O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기물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무기물이라고 해. 근데 포도당 같은 애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기물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광합성을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화학 반응이에요 라고도 해도 맞는다 틀리다? 맞다.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광합성은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광합성은요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맞다 틀리다? 맞다. 어디서 진행된다? 염록체에서. 염록체가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 무슨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 빛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제만 가능하다? 낮에만 가능하다. 밤에는 어떻다? 광합성 못해. 물론 불 켜주면은 밤에도 하겠죠. 그죠? 그런데 낮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끝이야. 됐나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게 뭐라 그랬어?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지. 뭐라고 했다고? 호흡할 때 뭐 필요하냐면 포도당 필요해요. 뭐 필요하다고요? 포도당 필요하고 산소기체 필요해요. 뭐 필요하다고? 산소기체. 자, 걔네들을 이용을 해서 어디에서? 모든 세포에서. 무슨 세포에서? 모든 세포.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미토콘드리아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그리고 뭐 나올까? 이산화탄소 나와요. 그리고 뭐 나올까? H2O, 물 나와요. 그리고 뭐 나올까? 에너지 나와요. 뭐 나온다고? 에너지. 와우! 근데 위에 거 반응 봐봐. 얘네 둘하고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하고 산소기체가 나왔지? 포도당하고 산소기체를 이용하고 얘 나오고 에너지 나왔네? 이거하고 무언 관계야? 정반대지? 그럼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유기물이죠? 그럼 얘네 둘이 뭐야? 무기물이지? 그럼 광합성은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합성하는 과정인 거고. 호흡은요, 유기물은 무기물로 바꿔주면서 뭐를 나오게 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 식물도 자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식물도 에너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때 쓰이는 에너지. 오케이? 그런데 쓰이는 에너지를 이제 좀 고급지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ATP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ATP.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게 되면 ATP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드. 뭐 그 단계 있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중3 때도 안 배워.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뭐라 그러냐? 우리 몸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생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생명체들은 다 ATP라는 에너지를 씁니다. 그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에 또 어떤 에너지도 나오느냐? 열 에너지도 나와요. 무슨 에너지도 나온다고? 열 에너지도 나와요. 열 에너지가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나오고 ATP가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체온 조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 묻은 세포 내에서 뭐 한다고? 세포 호흡을 한다고. 세포 호흡 해갖고 무슨 에너지 나와? 열 에너지. 그래서 체온 조절이 되는 거예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체온 조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하면 내 얼어 뒤지겠지. 그죠? 그럼 걔네도 마찬가지로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 나온다.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반대예요. 그러니까 광합성하고 호흡하고 선생님 같이 하는 거다 이거지. 자, 호흡 뭐가 필요하고요? 산소기체가 필요하고요. 무슨 기체 빠져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고요. 광합성은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갖고 뭘 내보내요? 산소를 한다. 얘는요. 낮, 밤 모두 가능하죠. 몇 시간? 24시간 동안 내내 계속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친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양을 비교를 하면 광합성이 낮에 훨씬 많이 해요. 호흡보다. 훨씬 많이 하니까 식물체 내에서 봤을 때 낮에는요. 광합성에 의해서 나오는 산소 기체가 이거 나오면 여기서 써먹으면 되잖아. 써먹어도 얘가 양이 워낙 적으니까 이거 나온 게 훨씬 워낙 많아. 일부 줘도 남어. 그래서 식물체 내에서는 무슨 기체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낮에는 무슨 기체가 나가? 산소 기체가 나가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하지만 밤이 되면 이거 광합성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밤이 되면은 산소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체 교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그렇게 좀 구분해 두시면 돼. 그러니까 비교되는 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거에 대해서 실험하는 것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그럼 그거 실험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좀 주의해 두시면 되는 거죠. 이거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 포도당. 뭐라고요? 광합성경과 제초로 만들어지는 애는 포도당이 맞아요. 그런데 포도당은 작은 알갱이들이야. 어떤 알갱이들이야? 작은 알갱이들이야. 작은 알갱이들이니까 저장하기가 쉬워, 어려워. 비비탄 생각하시면 돼. 비비탄. 뭐라고? 비비탄. 비비탄 여러분들이 모아놓을 때 어떻게 모아놔요? 통에다 넣어놓죠? 그거야. 얘네 낱개를 그냥 방에다 그냥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통에다 이렇게 잘 모아놓으면 우리가 쓰기가 편하겠지? 그래서 광합성 결과 포도당을 만들자마자 뭐로 저장을 하느냐?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녹말로 저장을 해요. 포도당보다는 녹말이 훨씬 더 큰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만들자마자 누구로 저장을 한다고? 녹말로 저장을 해요. 언제 동안에는? 낮 동안에는. 언제 동안에는? 낮 동안에는 그렇게 저장을 하는데 밤이 되면요. 뭐가 되면? 밤이 되면요. 설탕으로 바꿔서 뭐로 바꿔서? 설탕의 형태로 유기양분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우리는 체관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체관. 체관을 통해 이동을 합니다. 어디에? 필요한 곳에다 이동을 해주는 거야. 뿌리나 또는 줄기나 또는 입에 내뱉을 수도 있는 거고. 이해가셨어? 우리 식물 중에서도 뿌리 먹어 안 먹어? 뿌리 먹죠? 여러분들 고구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고구마 뿌리잖아. 줄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줄기는 줄기란다. 줄기 중에서 뭐 있을까 대표적으로? 감자. 뿌리는 고구마. 감자 뿌리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또 뿌리 많죠. 뭐 인삼 뿌리죠. 당근 뿌리죠. 무 뿌리죠. 그죠? 줄기 우리 뭐 먹을까? 아까 감자 먹는다 그랬죠? 양파 먹어요 안 먹어요? 양파도 줄기예요. 많아요. 그죠? 이파리도 먹어요 안 먹어요? 입에도 저장을 한다 이거지. 요 단계 되게 잘 나옵니다. 광합성 결과 제일 처음에 만든 건 뭐다고? 포도당을 먼저 만들지만 바로 뭐로 저장을 한다고? 녹말을 저장을 하고 이제 밤이 되면 광합성 이제 더 이상 해 안 해? 안 하니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때 무슨 관을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자, 바로 여기 체관은 뭐가 이동하는 통로? 유기 양분 이동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유기양분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야. 포도당 유기양분이죠. 녹말도 마찬가지로 무슨 양분이야? 유기양분이 되는 거고요. 누구든 유기양분이야? 설탕도 유기양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사탕수수 들어본 적은 있죠? 먹어봤어요? 아니요. 걔 누구지? 고1 네. 흥덕고랑 네. 청주고나 네. 청주고는 작년 기출이 근데 요번 범위하고 틀려요. 작년에는 지구 시스템까지만 나왔어. 탄구 종목까지만. 근데 앞에 게 신소재가 나왔어. 근데 그게 빠지면서 요번에는 그 2단원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랑 다른 거 문제집에 있는 거랑 짜집기 해가지고 흥덕고랑 청고는 문제를 대충 만들어 놨거든요. 네. 기출 문제는 다음 주에 풀리고 이번 주에는 그거 같이 공부하시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하셔도 돼요. 예. 주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다 폴더에다가 해놓을 테니까 그 선생님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봐서 이따가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폴더인지. 이따 9시에 애들 올 텐데 자리가 있나요? 있을 자리가? 이거 공부하고. 쓰시면 돼요. 여기. 여기 말고 다른 공간은 없는 거죠? 이런 데도 있을걸요. 왜요? 얘네 수업에서? 그렇죠? 예. 애들이 거의 다 어제는 한 명밖에 안 오고 나머지 다 금요일로 온다 그래갖고. 여기 쓰셔도 되고 중앙도 센터도 네? 쓰셔도 되고. 뭐 하다 말았지? 유기물 이동 통로예요. 알겠습니까? 물이 이동하는 통로도 있거든요. 물 또는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도 있거든요. 거긴 뭐라 그럴까? 물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보면 선생님 여기 보면 지금 혈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 혈관에 해당되는 게 물관하고 체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식물 입장에서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지나가는 거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만들자마자 뭐 나온다고? 포도당. 뭐로 바꾼다고? 녹말로 바꿔갖고 저장해놔. 밤에는 뭐가 되면? 설탕으로 바꿔갖고 체근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체근은 뭐가 이동하는 통로?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됐습니까? 체근은요 식물에서 바깥쪽에 있어요.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줄기 바깥쪽에 이렇게 깎아놓잖아. 그럼 체근이 어떻게 될까? 막히겠지. 그지? 그럼 밤사이에 위에서 입에서 만든 양분들이 체관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 막힌 데 부분에서 그 위에 양분이 이렇게 싹 남아 돌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 과수원하는 사람들. 양분이 뿌리나 다른 쪽으로 가면은 열매 별로 안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부러 체관을 이렇게 막아놓기도 해요. 그럼 열매에 어떻게? 양분이 많이 남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 과일 같은 거 먹으면 달달해요? 안 달달해? 이걸로 이동하니까. 오케이? 아까 사탕수수 잠깐 얘기했지? 사탕수수 줄기 막 이렇게 뜯어먹지 사람들 뜯어먹는 거 본 적 있죠? 거기 뭐가 이동하니까? 설탕이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달달하죠. 달달한 거 하나 먹고 싶네요. 이해갔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포도당은 잠깐 만들어졌다가 바로 녹말로 바꾸는 거니까 광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때는 누굴 확인하면 좋을까? 녹말을 확인하면 되겠네. 자, 녹말을 확인하는 용액이 있는데 이거 기억해 둡시다. 아이오딘, 화, 칼륨 용액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라고 하고요. 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녹말하고 만나면 원래 색깔, 기존에 있었던 색깔은 몰라도 돼. 녹말하고 만나면 색깔이 변하는데 어떤 색깔로 바뀌느냐?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광합성 결과 포도당 만들자마자 녹말로 저장이 되니까 얘가 진짜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때 무슨 용액을 이용한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이용을 한다. 이거 나오면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 나오면 무슨 색으로 바뀐 거? 청남색으로 바뀌면 녹말이 있다. 안 바뀌면 녹말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해가셨어? 그렇게 해서 광합성에 대해서 좀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뭐 별거 없어. 이게 다야. 오케이. 별거 없어. 됐나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추가해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어떤 요인이 있어요? 영향을 주는 요인에 뭐가 있느냐? 1번 빛의 색이 있어요. 무슨 색이? 빛의 색이. 2번 CO2의 농도. 누구 농도? CO2 농도. 3번 온도.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요거 그래프로 잘 나옵니다. 뭐로 잘 나온다고? 그래프로 잘 나오는데요. 빛의 색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쭉 올라가다가 샥 이렇게 돼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어떻게 되느냐? 쫙 올라가다가 쫙 이렇게 돼요. 근데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쫙 그럼 봐라. 그래프가 두 개 나온다. 이렇게 두 개. 또는 이렇게 두 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온도다. 온도. X축이 온도다. 온도. 여기는 이제 광합성 양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광합성 양, 얘도 광합성 양. 됐나요? 그럼 얘네들은 왜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멈췄을까? 광합성은 어디서 한다 그랬어? 엽록체에서 한다 그랬죠? 엽록체가 뭐 개 많으면 계속 늘어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뭐 입에도 엽록체가 개수가 어떻게 돼 있을까? 정해져 있겠죠? 한계가 있겠지. 그럼 빛의 색이 암만 세다 하더라도 더 이상 돌릴 기계가 없는 거잖아. 엽록체를 기계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모든 기계가 다 돌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광합성 양이 증가해 안 증가해? 안 증가하는 거야. 얘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온도는 왜 이렇게 나올 거야? 요때의 온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40도 시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도시라고? 광합성이나 호흡을 할 때요. 꼭 필요한 애가 있는데 꼭 필요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효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효소. 효소가 없으면 광합성 안 돼. 효소가 없으면 뭐도 안 돼. 호흡도 안 돼. 됐니? 여러분들 아밀레이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거 중3 때 나오나? 어쨌든 니네 몸에서도 효소가 꼭 필요해야 돼. 니네도 몸에서 호흡해야 하니 안 하니?
하죠. 근데 그거 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효소가 무조건 있어야 돼. 효소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도움을 줘야지 무조건 성사가 돼요. 그런데 얘의 주성분이요. 단백질이야. 뭐라고? 단백질. 단백질인데 와우, 이 단백질이 뭐에 약하냐면 열에 약해. 뭐에 약해? 열에 약해. 쉽게 생각해봐. 여러분들 계란 생으로 먹어요? 익혀 먹어요? 익혀 먹죠? 그럼 익혔어. 익히는 방법 여러 가지잖아. 삶아도 되지. 뭐 아니면 기름칠해 갖고 후라이팬에 구워도 되죠. 또는 구운 계란도 있죠. 그죠? 그럼 익혔어. 익히면 기존 상황하고 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그거 다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생 계란 돼요? 그거야. 열에 의해서요. 열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변성이 돼요. 변성. 뭐가 된다고? 변성이 되면 효소의 기능을 어떻게 된다? 상실하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자, 여러분들 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자, 한우 막 1등급, 와, 뭐 안착, 야, 이제 개 맛있을 것 같아, 그지? 구워서 먹어. 우와. 근데 너무 많이 구웠어. 배불러, 배 터질 것 같아. 이거 다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생고기 돼요? 단백질이라고, 걔네 주성분이. 계란 단백질이라고. 열을 가하면요, 우리 입장에선 뭐가 있다라고 해? 익었다라고 하지. 근데 얘네 입장에선 뭐가 된 거야? 변성이 일어난 거야. 효소의 모양이 달라졌다고. 모양이 달라지면서 지 역할을 해 못해? 못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합성량이 어떻게 될까? 뚝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체온 높아지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수고했어 이러죠? 어떻게 하셔? 혈제 먹일 거 아니야. 응급실 데리고 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열이 막 엄청나게 나고 그러면 엄마가 막 되게 걱정하시고 아버지도 되게 걱정하고 막 그러실 거란 말이야. 해열제도 먹이고 홀딱 벗겨놓고 물수건을 막 닦아주고 막 그러셨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체온이 안 떨어지면 막 응급실 데리고 가고 막 그랬을 거라고. 왜 그래? 니네 몸에도 효소가 있니 없니? 효소가 열에 의해서 뭐 되니? 변성. 변성되면 니네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반들이 제대로 돼야 안 돼?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정신지체화가 될 수도 있어요. 뇌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뇌에서도 엄청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누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다. 무섭죠? 그러니까 체온 높으면 무조건 체온 따로 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해 갔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페이지 책에 보시면 1번 해석 광합성 뭐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 장소, 시기,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광합성에 생성되는 물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설명을 했고요. 맞나요? 그리고 그 그림 하나 있죠. 꼭 학교 선생님들이 요 그림에다가 빈칸을 쳐놓더라고. 요 빈칸에 들어갈 얘가 뭐예요? 이렇게 찾는 거 나오더라고. 이해가요? 예, 그거 그러면 요거 알아두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맨 밑에 있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환경 요인해 갖고 빛의 세계,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지금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맞나요? 지금 설명할 거면 지금 이 페이지에 설명할 건 그 가운데 있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실험. 뭐만 기억하자고? 실험. 실험만 포인트로 잠깐 볼 건데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BTB 용액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돼. 무슨 용액? BTB 용액에 대해서 BTS가 아니에요. 미안하다. 자, 아유 우리 민정이 졸리죠? 눈이 갑자기 왜 따가울까? 따슴새 길어갖고 슬픈 짐승이네요. 네, 자 BTB 용액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BTB 용액은 어떨 때는 노란색, 어떨 때는 초록색, 어떨 때는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띱니다. 기억해 두세요. 네, 노초파. 좋네. 노초파. 됐죠? 노란색을 띨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예요. 어떨 때? 많을 때. 그럼 파란색을 띨 때는 이산화탄소가 어떨 때? 적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노란색을 띨 때는 산성일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지? 초록색일 때가 중성. 파란색일 때가 뭐? 염, 기,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BTB 용액에다가 내가 입김을 싹 불어넣으면 내 입김 내에 이산화탄소가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러니까 입김을 불어넣으면 걔는 무슨 색이 된다? 노란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뭐를 했대? 광합성을 했대. 뭐를 했다고?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걔네들이 원래 노란색이었던 애가 무슨 색으로 바뀔까? 이게 포인트라고. 근데 호흡을 했대. 뭘 했다고? 호흡을 하면 오히려 뭐가 많아져? 그러니까 걔는 더 노란색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요 노란색을 띠고 있는 거다라는 거는 누가 많아야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많아야 되니까 뭐를 할 때? 호흡을 많이 할 때. 연결되죠? 그럼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뭐를 했다라는 얘기야? 광합성을 했다. 이렇게 실험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실험을 보시면요. 입김을 불어넣고 처음에는 다 노란색으로 바꿔놨단 말이야. 됐나요? 다 바꿔놨는데 가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노란색. 됐죠? 나는 광합성을 했어요. 광합성 하니까 무슨 기체 나와? 산소 기체 나오죠? 산소 기체가 없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고 산소 기체 나오죠? 그럼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지?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광합성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다는요. 식물을 넣어놨죠. 넣어놨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가려 막아놨잖아. 가려 막았다는 얘기는 뭐가 차단됐다는 얘기야? 빛이 차단됐네. 빛이 차단됐으니까 이게 광합성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네. 그러니까 그냥 뭐만 한 거야? 호흡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계속 나와갖고 그냥 노란색. 이런 거 색깔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 100% 물어봅니다.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되십니까? 그럼 쭉쭉쭉 넘겨갖고 호흡 중 내용 좀 한번 보고 갈게요. 교재는 142쪽이고요. 여러분들 프린트에서는 또 다른 페이지겠죠. 오늘 민정이 왜 교재 안 갖고 왔어? 응. 잘했어요. 그래도 갖고 왔잖아 프린트라도. 자, 호흡. 식 나왔죠? 우리 광합성에서 식을 외웠으면 호흡식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장소 어디? 모든 살아있는 세포. 그죠? 어느 시간대? 낮과 밤? 구분 없이? 24시간 내내. 됐나요? 산소하고 포도당이 필요하고 결과 뭐 나와요?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가 나와요. 할만하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광합성과 동그라미는 아니고 2번 보시면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 나왔죠. 일어나는 장소, 일어나는 시기, 기체 출입, 양분과 에너지. 그죠? 근데 광합성에서 양분과 에너지에서 에너지 뭐라고 나왔어? 저장이라고 나왔죠. 호흡은요? 방출이라고 나왔죠. 요 말로도 자주 물어봅니다. 광합성은 에너지를 뭐 하는 애다? 저장하는 애고요. 호흡은 에너지는 뭐 하는 애다? 방출하는 애다. 다른 말들은 내가 지금 뭐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잘 안 쓰니까 요거 기억해 두라 이거지. 오케이. 식물의 기체 교환 볼게요. 낮에는 누구 양이 더 많아서? 광합성 양이 훨씬 더 많아서 식물체 내에서 어떤 기체가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요? 산소가 나가는 꼴이 되는 거고. 밤에는요? 호흡만 하니까 산소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요? 이산화탄소가 나가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아침하고 저녁에는요. 언제하고 언제? 아침하고 저녁에는요. 빛의 세기가 그렇게 세지가 않으니까 광합성 양하고 호흡 양하고 딱 같아지는 순간이 생겨요. 어떤 순간이 생긴다고? 딱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니까 여기서 얘 흡수해서 얘가 나왔는데 딱 얘하고 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어디에 써? 호흡에 쓰겠지. 그리고 여기서 뭐 나와? CO2 나오니까 이거 그대로 어디서 써?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때는 잠깐 순간에 외부와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요거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만합니까? 할만하죠. 그죠? 자, 그리고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에 사용해갖고 낮에 밤에 저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상현아 읽어줘봐. 양분의 생성 낮. 네 프린트에는 그게 안 나오나?
생성. 녹말 저장을 한다고요. 그 다음은요? 반면에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고요. 그 다음은요? 그렇게 쓰이고요. 하는데도 쓰이고요. 그렇죠. 거기 저장되죠. 녹말은 감자나 고구마에, 포도당은 포도나 양파에, 설탕은 사탕수수, 단백질은 콩, 지방은 땅콩, 깨, 뭐 이딴 식으로.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조그만한 글씨에 보시게 되면 환상바퀴 실험이다 라고 나오죠? 그게 뭘까? 누굴 도려낸 거야?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체관을 도려낸 거야. 누굴 도려냈다고? 체관을 도려낸 거야. 책을 도려내니까 위에서 양분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가 통로가 막혔으니까 그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그럼 호흡 중에서도 실험이 나올 텐데 거기 어떤 실험이 나오느냐? 요 실험 먼저 볼게요. 요 실험 보이나요? 촛불을 갖다 놨죠? 유리종으로 이렇게 막았죠? 촛불이 불이 타려면 무슨 기체 필요해? 산소. 그럼 거기에 산소형이 정해져 있겠지? 그럼 산소형이 점점 어떻게 되겠네? 없어지겠네? 그럼 촛불이 언젠가 어떻게 될까? 꺼지겠네요. 그죠? 그런데 옆에 그림을 보니까요. 누구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식물까지 같이 넣어놨죠? 밤이면 식물도 호흡하죠. 그럼 얘 산소 필요하잖아. 연소되려면 누가 필요해 또? 산소 필요하죠. 그러니까 산소형이 더 빨리 사라지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왼쪽에 있는 애보다 더 빨리 꺼지겠죠. 근데 낮에는 어떨까? 낮에는 생물이 뭐가 하겠어? 광합성을 할 거 아니야. 광합성에서 무슨 기체를 제공해줘? 그러니까 촛불이 더 오래 탈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그런 걸로 시험 나왔나? 됐습니까? 옆에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확인 나와 있죠? 그죠? 호흡하면 무슨 기체 나온다고? 이산화탄소 나오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대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이산화탄소 어떻게 확인해요? 석회수. 뭐라고? 석회수. 어떻게 돼요? 뿌옇게 돼요. 석회수는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만나고 뿌옇게 된다고?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거까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광합성하고 호흡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은 없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민정이? 현민이? 상혜?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할까? 중상작용 과정. 벌써 내가 끝낸다 그랬잖아. 지금? 44분. 15분 만에 끝내면 되는데? 교재 134쪽. 자, 이제 세 번째. 증산작용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동물 입장에서는 증산작용을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오줌 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줌 넣어봤죠? 네. 민정이도 넣어봤죠? 네. 오늘 넣을 때 시원해요. 그죠? 네. 아직까지 안 넣어봤나? 넣어봤죠? 네? 자, 우리 오줌 왜 넣어요? 내 몸에 물이 많아서. 많으니까 어떻게 해? 필요 없어. 그럼 뭐해? 버려야겠지. 그게 오줌이야. 이해 가요? 그럼 식물에 오줌 싸는 거 봤니? 식물도 물이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식물 오줌 싸는 거 봤어? 난 못 봤는데. 상영 혹시 봤어요? 못 봤죠? 식물 오줌 싸는 거 같이 물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뭐다라고 생각하면 돼? 증산작용이다.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체 속에 물이 어떤 형태로? 액체가 아니라 무슨 형태로 내보내는 거야? 기체 상태로 내보내네. 수증기의 형태로 입의 기공을 통해서 뭘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입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하자? 증산작용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자고? 증산작용이라고 하지. 됐나요? 자, 증산작용의 역할을 보니까 책에 세 가지가 나왔네요. 몇 가지가 나왔다고? 세 가지.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줍시다. 물 상승. 물 상승의 원동력이래요. 원동력.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놓고. 두 번째 식물의 수분량 조절. 식물의 수분량 조절. 요건 이해가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 오줌하고 연결하면 되잖아. 그죠? 세 번째는 뭐라 나왔냐면 식물의 체온 조절. 식물의 체온 조절. 요즘 날씨가 시원해요? 더워요? 개 더워요. 그죠? 개 더운데 거기서 여러분들 뛰었어. 그럼 어떻게 해? 더 더워요. 그죠? 그럼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 있습니까? 땀나요. 땀나요. 뭐 난다고요? 땀나요. 그럼 땀이 나오는데 그 나오고자마자 얘네 또 뭐해? 식죠. 식으면 약간 시원해져 안 시원해져? 그거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 소리냐면 얘네가 나갈 때는 원래 생성이 있을 때는 액체였단 말이야. 뭐였다고? 액체였는데 얘네들을 수증기 형태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기체 형태로 내보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우리 일반적으로 액체를 기체로 바꾸려면 뭐 해줘야 돼? 걔네들한테 열을 뭐 해야 돼? 열을 줘야 돼. 그럼 걔네 입장에서는 열을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열을 뺏어가야겠지. 우리 땀이 나면 내 몸에 있는 열을 지네들이 흡수해갖고 내 열을 뭐 해가는 거야?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야? 시원해지는 거야. 식물도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의 물을 뭐의 형태로 바꿔서? 수증기 형태로 바꾼다면 그러면 열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무슨 열이다라고 배웠냐면 기화열이라고 배웠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도 돼요. 어쨌든 이해가죠? 이렇게 해갖고 체온 조절하는 거야. 요거 연결됐네? 자, 식물의 수분량을 조절한다. 요것도 이해가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르겠는데 요건 이해를 해보자 이거지. 물 분자끼리는요. 무슨 분자끼리? 물 분자들끼리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있는데요. 그 인력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아까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뭐라 그랬어? 물관이라고 했죠. 뭐라고 했다고? 물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요 밑에는 뭐가 있을까? 뿌리가 있겠죠. 요 위에는 뭐가 있을까? 입에 이제 기공이라는 곳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다고? 세다고. 근데 증산작용을 하면 이 자식이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가는 동안에 얘네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어떻다고? 세다고. 그럼 얘가 날아가면서 얘가 이렇게 위로 가면서 얘 끌려 안 끌려? 그럼 얘도 끌려 안 끌려? 얘도 끌려 안 끌려? 얘도 끌리겠지? 하면 뿌리에서 결국 물을 더 흡수해야 돼 안 흡수해야 돼? 그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요거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줄다리기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저 앞에 있는 애가 계속 끌고 가면 뒤에 있는 애까지 하면서 끌려가 안 끌려가? 끌려가. 그런 거라고. 이해 가요? 자, 증산작용의 역할 세 가지. 하나는 물 상승의 원동력, 두 번째는 수분량 조절, 세 번째는 체온 조절. 같이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중 역할이 아는 것을 골라라 하고서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역할을 찾으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에? 나와요. 됐나요? 실험도 나오는데요. 꼭 항상 출제되는 실험인데요. 그 밑에 실험이 있죠. 박스 안에. 입의 증산작용 확인이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하나 입이 없어요. 그럼 증산작용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하나 입이 있네. 그럼 증산작용이 일어나겠죠. 또 하나는요. 입이 있는데 그 주변을 뭘로 쌓아놨어? 비닐로 쌓아놨어. 비닐로 쌓으니까 어떨까? 공간이 작아. 아니 공기도요. 수증기를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그럼 공간이 넓으면 많은 수증기를 먹을 수 있고요. 공간이 적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음식 먹을 때 위가 큰 사람들은 음식 많이 먹잖아요. 위가 작은 사람들은 조금 먹어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봉지를 둘러싸므로 인해서 그 공간에 수증기가 많게 하니까 습도를 높여주는 거지. 습도가 높았을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나 잘 안 일어나 이거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거 사이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식용유를 넣어놨어요. 뭘 넣어놨다고? 식용유를 넣어놓으면요. 아니 물은 그냥 내비둬도 증발이 일어나잖아. 이게 증발에 의해서 물이 없어졌는지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없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증발에 의한 물의 줄어드는 양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 뭘 갖다 놓는 거야? 식용유를 위에다 넣어놓는 거야. 식용유는 물보다 밀도가 작잖아. 그래서 차단, 공기가 차단을 해주기 위해서 그 실험으로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되십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 보시면요 3번쯤에 입이 209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 이거 이거는 이거 그 그림도 가끔씩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명칭 보고서 얘가 어디고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려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냐면 기공이라는 곳에서 일어난다 그랬거든. 뭐에서 일어난다고? 기공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해야 되거든. 어? 응. 기공의 개, 폐. 어? 열리고 닫히고. 어떻게 열리고 닫히냐 이거야.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삼투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현상에 대해서 알아둬야 된다고? 학교에서 안 가르칠 수도 있고 교과정에서 이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알아둬야 얘를 이해하기 훨씬 더 좋아. 됐습니까? 가보자. 삼투 현상은 뭐냐면요. 저농도에서 무슨 농도에서? 저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고농도로. 무슨 농도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느냐? 물이 이동하는 거야. 뭐가 이동한다고? 물. 물 같은 애들을 우리는 다른 애들 녹이는 애다라고 해서 용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용매. 그런데 하나 더 있는데 확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도 있다고? 확산은요. 고농도에서 어디에서? 고농도에서 뭐 농도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뭐가 이동한다고? 얘가 주인공이야. 상희가 방귀 꼈어. 그럼 상희 똥꼬 있는 데에서 방귀 기체가 싹 나와 안 나와? 그럼 거기는 농도가 높아 안 높아? 높죠. 근데 주변은 농도가 저절로 스스로 얘네들이 스스로 운동을 해갖고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민정이 코에도 들어가고 현민이 코에도 들어가고 내 코에 들어오기 전에 난 나갈 거야. 뭔 얘기지? 가셨어? 그게 일반적인 확산이야. 얘는 저절로 일어나. 됐나요? 저절로 일어나야 돼. 왜? 언제까지? 언제까지? 어깨춤 이건 아니고 언제까지? 둘의 농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확산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삼투 현상도 저절로 일어나는 건데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방해물이 있어. 뭐가 있다고? 그 방해물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투과성막이라고 하고 이게 주로 어디를 구성하고 있느냐?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로 인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을 못하는 거야. 일찍 왔네?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문제 다 풀었어? 좀 넘게. 풀고 있어. 여기 앉아서. 자, 한번 볼게. 뭔 소리냐면 여기에 반투과성 막을 놨어요. 누굴 놨다고? 반투과성 막을 놨어요. 여기도 소금물이야. 무슨 물? 소금물. 여기도 소금물이야. 무슨 물? 소금물. 얘는 10%예요. 몇 퍼센트? 얘는 20%예요. 몇 퍼센트? 그럼 어디가 고농도야? 얘가 고농도죠? 얘가 뭐예요? 저농도죠?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에 의해서 용질, 소금이 이동하면 되잖아. 소금이 이동하면 되는데 소금이 이만해. 이게 소금. 오케이? 물은 요만해. 더 작아. 여기 물이야. 됐죠? 근데 반투과성의 구멍이 요만해. 소금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누가 갈 수 없어? 얘가 이동할 수가 없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작은 물은 가능해 안 가능해? 근데 자연은요. 둘이 농도가 차이가 나는 걸 좋아해 싫어해? 개 싫어해. 농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같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농도를 같게 하기 위해서 확산을 통해서 가고 싶은데 얘가 막아 안 막어? 막으니까 그래도 가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대신 누가 가는 거야? 물이 가는 거야. 얘는 10%고 얘는 20%잖아. 그지? 그러면 소금의 양은 똑같다라고 친다면 물은 누가 더 많은 거야? 얘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농도로 표현하려면 저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고농도로. 누가 대신 이동해서? 물이 대신 이동해서. 요거 이해 가셨어?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고?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잘 봐. 기공이 어떻게 열리는 건 제가 설명해 줄게. 자, 처음에는요. 이런 식으로 공변세포가 있어요. 무슨 세포가 있다고?
공변세포가 있고요. 주변을 우리는 표피세포라고 해요. 무슨 세포라고 한다고? 표피세포라고 해요. 공변세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 그럼 낮이 되면 얘는 광합성 해 안 해? 못하지? 얘는 광합성 해 안 해? 하죠? 그러면 얘가 광합성 하니까 뭐가 만들어져? 포도당. 포도당이 뭐의 형태로 바뀌어? 논문에 저장되겠지? 그럼 얘네들보다 얘가 농도가 어떻게 돼? 그게야 그게 포인트야. 농도가 고농도가 된다고. 얘는 무슨 농도가 된다고? 저농도가 된다고. 근데 얘는 막으로 돼 있잖아. 그 막이 뭐야? 반투과성 막인 거야. 이해가요? 어머,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해? 이쪽으로 가 안 가?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한다고. 그럼 얘가 크기가 어떻게 져? 커지겠지? 띵띵해지겠네? 띵띵해지는데 여기는 얇어. 근데 여기는 두꺼워. 됐어요? 두꺼우면 잘 늘어나 안 늘어나? 얇으면 잘 늘어나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깥쪽은 늘어나고 싶은데 안쪽은 잘 늘어나 안 늘어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가운데 구멍이 생겨 안 생겨? 그게 기공이야. 이해가셨어? 그럼 낮에는 광합성 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낮에 기공이 열리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될까? 다시 닫히겠죠.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게 증산작용의 조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가지 질문 없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갈게요.